이쁜 속옷 부끄부끄 선생님 유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댓글을 이 초등학생들이 올린 글에 교사가 달았습니다, 직접. 이 40대 후반의 한 남성 교사였는데 이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하고 인증 사진을 이 학급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숙제 사진에 체크 포인트에 나온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고 저런 사진이에요. 속옷을 빠는데 저런 식으로 댓글을 보시죠. 눈으로 보고 계시죠. 입으로 읽진 않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고요. 결국 논란이 되자 해당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지난해 5월 파면당했습니다. 자, 이 교사 전직 교사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통한 이런 성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 얼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그 사진들, 인증 사진, 또 체육 시간 장면 이런 것들을 학부모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아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2차례 위반했고요. 또 그 외에도 떠든다면서 때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체육 시간에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체벌을 당한 학생이 우니까 너 우는 연기 잘한다. 아이고야. 연기자 해라. 애들한테 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령 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내 속옷을 빨아주는 부모님의 어떤 노고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느껴봐라 너희들도 라고까지만 했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교육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사진을 올려놓고 밑에 섹시 뭐 이런 댓글을 달면 이건 또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거는 성착취물에 해당하고요. 유포까지 시킨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아이들 신체적 접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독특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애를 이제 연상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면 소아 성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요.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초등학교 교사는 소아 성애자에게 정말 하늘이 내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이런 기회를 교사들에게 준다는 게 정말 넌센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직 교사의 재판 시작됐는데 검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전직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왜 반대를 했냐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이거 사건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니까 배심원으로 참가하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또 판단했냐면 이게 증인들로 불러야 되고 일반 재판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길어져서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에 끝나잖아. 원칙적으로 하루에 끝나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루에 끝내자라고 해서 국민참여재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내용을 봤더니 일단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속옷 빨래 숙제가 이게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느냐였는데 증언들은 또 엇갈렸다네요. 그렇습니다. 총 6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재판 현실상 증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치가 높은 증거 방법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서 출석한 증인은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은 또 그렇게 유죄로 볼 수 있는 증언들을 하게 마련인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도 이제 이렇게 피고인이 신청해서 출석한 증인의 경우에는 이거 애들이 당시에 놀이개념으로 인식했다. 이게 효행과제라는 거를 사전에 전직 교사가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요. 반대로 검찰이 신청해서 출석한 학부모 증인은 이 부분 문제가 있다. 나도 이거 SNS에 올라온 걸 보고는 황당해했다. 아하.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것이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양측에서 이제 신청해서 출석한 전문가 증인 역시 서로 상반된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검찰은 초지일관이었네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성인지감성이 낮다라고 본 겁니다. 이 교사 행동이 정말 특이하긴 합니다. 자기 사진도 학교 공용 SNS 에 올리고 학부모들에게 거기에 댓글을 의무적으로 달도록했다는 겁니다. 댓글을 안 달면 강제 퇴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학교 이거 진짜 황당하네. 공용 연락망으로 쓰는 SNS에 자기 운동하는 모습 찍어놓고 이게 안 올 댓글 안 달아주면 쫓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섹시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슴없이 썼다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 숙제랍시고 내준 속옷 빨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누가 보고 112에 신고도 합니다. 이거 엠번방 관련 아니냐. 그만큼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전직 교사,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나요? 안 했죠. 이게 자신이 의욕이 넘친 나머지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애들한테 섹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성적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이거 체육 활동 중에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교수님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소아 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등 교사를 맡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학부모란 사람 이 전직 교사의 최후 진술을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게 교육을 하는 이제 교사의 재량권이 어디냐 이런 종류의 논쟁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똑같은 영상을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가 찍어가지고 미국 블로그에다 올리면 저러면은 다 범죄로 차일드 몰레스터로 전부 다 엄벌합니다. 아, 당장 잡혀가나요? 당장 잡혀가죠. 심지어는 만약에 아이의 연락처라도 여기다가 올리거나 아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올리면은 차일드 트래피킹 로우까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저희 딸한테 저희 남편 속옷을 빨래를 시켜본 적이 없고요. 아이고야. 그런 효도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게 어떻게 효도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고 예, 예. 했잖아요. 속옷빨래 숙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입니다. 다만 체육시간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만 결론은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고요. 또 성폭력 치료 강의도 40시간 이수를 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도 5년 동안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취업 제한이 5년인데 말이죠. 만약에 5년이 지나면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데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형사재판하고 행정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중인데요. 예. 일단 울산시 교육청이 파면 처분을 내렸어요.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교사가 여기에 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또 파면 처분이 온당한지 아니면 너무 과한지 여부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게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직 복귀는 불가능하고요.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인데 이거는 또 교직 복귀와는 또 별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